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청년몰의 인기가 이제 시들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진안, 완주 등 4곳의 청년몰이 들어섰지만 코로나19 악재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적자가 지속되는 등 활기를 잃었습니다. 이어서 전북 도민일보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333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2%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신청자가 급증했는데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일보입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로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전북의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원구성 협상과 3차 추경 심사가 늦어지면 공공의료대학 설립 등 전북 주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이 물놀이장 운영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김제, 정읍, 순창, 고창 등은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지역도 운영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전에 이혼하면서 연락이 끊긴 생모에게도 7천만 원이 넘는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러자 딸을 홀로 키운 아버지가 생모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생모가 받아간 돈만큼을 양육비로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32살의 여성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정부는 아버지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32년 전 이혼한 생모에게도 전달됐고 생모는 일시금으로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달 연금 182만 원의 절반도 지급받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아버지 A씨와 숨진 소방관의 언니는 반발했습니다. 저희가 크면서도 엄마의 그런 도움을 전혀 받은 게 없고 10원 한 장 받은 것도 없고 나은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속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A씨는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의 양육비를 내라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전 부인은 재판에서 A씨가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딸들의 청약 통장을 만드는 등 엄마로서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버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생모가 3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생모가 유족급여로 받아간 금액과 동일합니다. 재판부는 양육은 부모 공동 책임으로 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제 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행 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도 숨진 소방관의 생모는 매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추어탕은 남원의 대표적인 먹거리죠. 남원시가 지역 특산품인 추어탕을 산업화하기 위해 토종 미꾸리를 키워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시행착오가 이어졌고 10년이 넘도록 미꾸리 공급량이 수요량의 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인공푸화에서 키우는 미꾸리의 치어입니다. 100일을 거쳐 양식농가에 공급하면 다 자란 미꾸리로 키워 남원의 추어탕 업소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생존율. 즉 1000마리의 치어를 공급하면 30%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키우기 때문에 미꾸리가 온갖 천적들의 먹잇감이 돼버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천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작을 때는 잠자리 유충, 좀 크면 하천 주위에 있는 수달들.
생산량이 적으니 추어탕 업소에 공급된 토종 미꾸리는 수요량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적어 일반 미꾸라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추어탕 업소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아직까지 안 써봤어요. 남은 시에서는 지금 미꾸리를 토종 미꾸라지 지금 그건 나 힘들는 남원시가 미꾸리 치어를 농가에 보급한 것은 2007년. 천적 피해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한 것은 2012년. 문제점을 인식해서 대안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2014년도에 저희가 천적을 없애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천적을 없애는 시험을 해봤는데 노지에서 해봤어요. 남원시는 추어탕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10년이 넘는 시간에 40억 원을 토종 미꾸리 공급 사업에 투입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뒤늦게서야 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어를 수조에서 키우는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뉴스 플러스입니다. 국어 대사전을 보면 감투는 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직업 가운데서도 정치인들만큼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요. 후반기 원구성이 한창인 전라북도 의회에서 요즘 이 감투 싸움이 한창입니다. 도의원 모두 39명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을 하겠다며 경쟁에 뛰어들었을 만큼 치열합니다. 누가 어디에 나섰고 또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전라북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성경찬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이달 말까지 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6명을 포함한 원구성입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선거에는 송지용, 한완수, 2명의 전반기 부의장들이 모두 나섰고 강영구 농산경 위원장과 전반기 의장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최운열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부의장의 경우 제1부의장은 최영일 의원이 유력하고 제2부의장은 이한기, 최영규, 최찬욱, 황영석, 황희탁 의원 등 5명이나 경쟁하고 있습니다. 6자리의 상임위원장도 행자위와 환경복지위원회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2명 이상이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39명의 의원 가운데 무려 36명이 한솥밥을 먹는 민주당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사전에 조율해서 추대 형식을 밟는 일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먼저 2년 뒤 지방선거에 시장 군수로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림잡아 최소 8명인 출마 예정자들로서는 도의회의 벼슬이나 직위, 곧 감투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 3선 이상 중진이 1명도 없고 재선도 11명뿐인 마당에 시군의회 의장을 지낸 거물급 초선들이 질비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 출신만 3명, 익산, 정읍, 진안의 시군의장 출신까지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최찬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의원 6선을 거친 뒤 도의회에 입성해서 지방의원만 7선에 이를 정도입니다. 전반기 송성환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도의회가 파행을 빚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보통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입지자들을 교통정리하고는 했지만 의장의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져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지자들에게는 감투에 주어지는 특전도 솔깃한 대목입니다. 의장에게는 대형 차량이 제공되고 기사, 수행, 비서 등 3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매달 490만 원의 업무 추진비가 제공됩니다. 부의장에게는 240만 원, 상임위원장들에게는 150만 원씩의 업무 추진비가 주어집니다. 송성환 의장은 근신의 의미로 1년가량 의사봉을 내려놓았지만 이 기간에도 각종 특전은 그대로 유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2차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6일 선거 절차가 남아있지만 39명 가운데 36명이 민주당인 만큼 22일 사실상 확정되는 셈입니다. 뉴스플러스 이승환입니다. 건국대학교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등록금을 깎아주는 셈인데 전북의 대학들은 등록금 감면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도내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올해 개강을 2주 늦췄습니다. 개강을 한 뒤에는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질 낮은 강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수업 동영상도 아예 안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은 그냥 저희는 올라온 그 자료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수업에 대한 불만은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북대와 군산대가 포함된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가 등록금 반환 요구안을 대학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지역에서도 등록금 감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등록금이 높은 이유가 실습 때문인데 이번 학기에는 실습도 안 했는데 그 높은 등록금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들은 등록금 감면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등 일부 대학에서만 등록금 감면 대신 재난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재난장학금이나 또는 이제 가벼운 쿠폰을 통해서 격려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요. 등록금을 뭐 환불하거나 반환하거나 하는 이슈는 전혀 고려하거나 결정된 바가 아직 없어요.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학 등록금 대책 지시 이후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가 한복 전문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한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고창에서 재배한 보리로 만든 음료가 미국에 수출돼 고창 보리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기대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남원이 한복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한복 전문 전시관인 에루원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한복 패션쇼와 전시회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원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한복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 부안군 신운천이 행정안전부의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사업에서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가꾸며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의 좋은 선례가 되고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고창에서 재배한 보리로 만든 음료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보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품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창 농업인들은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제 씨가 오는 19일까지 김제 전통시장 복합 청년몰에 입주할 예비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 계획과 창업 아이템 등을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해마다 심사하고 소재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150여 곳으로 국토부가 1차 혁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전주 만성지구에 건립됩니다. 전라북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청자의 프로그램 기획과 체험 등을 돕고 장비도 빌려주는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오는 2024년 전주 만성지구에 개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전국에 9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10분쯤 군산시 나운동 진포초등학교 사거리에서 19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